안녕하세요. 10월 19일 스포츠 탐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상으로는 저희가 네, 2부에 네. 해당하는 시간인데 네. 그래서 내일 펼쳐질 메이저리그 두 경기 그리고 또 해외 축구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 관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좀 해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꼴찌 추추 트레인입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마이크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켜져 있는데 조금 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최대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움직이면 덥습니다, 여러분. 네, 최대한-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그럼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네. 뭐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혼자 겨울을 맡고 계시는 우리 추추 트레인 패널분, 어제 그 벌칙이죠. 네, 벌칙이죠. 네, 꼴찌. 벌칙을 받게 됐는데, 자, 아. 약속드린 대로 이제 패딩, 네. 패딩을 입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에어컨을 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진짜. 실제로 네, 지금 정말로. 더워서 네.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더워요, 여러분. 땀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지금 좀 땀 조금씩 나고 있거든요. 근데 왠지 느껴져. 왜냐면 네?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지금- 편인데. 열기 좀 가지 않나요? 네, 좀 열기가 오고 이제 아무래도 에어컨을 킨 상태가 안 되기 예.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씩 열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예, 미다스님 저 지금 지난주 꼴등 해가지고 벌칙 받고 있어요. 네, 벌칙 수행 중입니다. 뭐 저희가 뭐 약속을 어차피 했던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또 해야죠. 네.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말씀을 드린 대로 메이저리그랑 챔피언스리그 분석을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 또 두 명이 이렇게 예. 나와서 뭐 같이 메이저리그 얘기도 하고 네. 챔피언스리그 뭐 제가 또 분석을 좀 오랜만에 음. 준비를 했는데 옆에서 같이 그냥 의견을 네. 한번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오늘 일부는 뭐 방송 없었지만 역시 네. 또 2,0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음. 제가 목소리 좀 작게 들리나요? 쭈기향이다님이 목소리 작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네, 마이크 잠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나요?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예.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린다고 들린다고 하시네. 하시네요. 예. 네. 소시민님이 추추님 사실 지금 이제 벌칙인데 예. 이번 주 만에 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하셨죠. 스타트는 메이저리그 일단 네. 스타트는 좋아요, 지금.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오늘 LA 다저스 그리고 네, 토론토. 토론토가 예. 승리를 거두면서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두 경기 또 올킬을 하면서 출발 또 좋게 산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좀 마음이 놓이는. 예. 네. 시작이 좋으면 진짜 마음이 놓여요. 예. 그렇죠. 이제 마음이 좀 놓이면서 이번 주에는 기필코 이제 벌칙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일단 뭐 저희가 마이크가 조금 작게 예. 나오셨는데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부터 그럼 예, 저희가 먼저, 분석을 예.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두 경기죠. 이제 LA 예.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 그리고 토론토와 클리블랜드의 경기 이렇게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 경기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첫 번째 경기 어떤 경기부터 먼저 하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어디였지 이거? 이거 확인 잠시만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뭐 첫 번째 경기 뭐 순서대로 그냥 할까요? 토론토 경기. 예, 먼저 네. 예. 토론토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부터 저희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5차전이죠. 오늘 토론토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벼랑 끝에서 탈출한 모습인데, 자, 내일 선발은 토론토는 마르코 에스트라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라이언 메리 라이언 선수. 메리 선수죠. 네, 네. 올 시즌 루키인데 좀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예. 자 일단 이 경기 추추 트레인 패널분의 얘기를 듣고 또 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사진 자료를 하면서. 네,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팀 올라왔고요. 어제는 이제 이겼어요. 토론토 이겼기 때문에 이제 시리즈 3대 1이고요. 자, 이렇게 라이언 메리 선수 이제 제가 살짝 이제 간략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냥 입단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뭐 마이너 성적도 괜찮고요. 제구력도 좋은 편이에요. 볼넷도 많이 없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와서는 이제 선발로는 처음 한 번 등판한 적 있거든요. 캔자스시티전에. 그때 당시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굉장히 잘 막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포스트 시즌 로스트에 들었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못 들었을 텐데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클레빈저 원래 쓰기로 했는데 일단 3일 쉬고 그 클로버 선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일단 4차전 선발이 지금 없어서 5차전이죠. 네. 5차전 선발이 없어서 이 선수가 나오겠는데 뭐 캔자스시티전 살짝 리뷰를 해보면은 구속은 85마일에서 89마일 정도, 그리고 커터, 체인지어, 커브 이렇게 던지는데 이제 막 그렇게 위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구속 자체도 느리고 그리고 평균 구속 좀 늦거든요. 선발 투수 나왔을 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팀 동료 톰린 선수 있잖아요. 톰린 선수. 네, 조시 톰린 그 선수. 왼손 톰린 선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뭐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고 그 주무기가 체인지업인데 또 이제 예, 이게 선발 나왔을 때랑 구속 차이고요. 체인지업인데 올 시즌 이제 이게 토론토 타자들의 그 왼손 투수든 체인지업에 대한 상대 타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체인지업에 강한 타자들이 몇 명 있어요. 러셀 마틴 선수가 좀 많이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왠지 키플레이어는 러셀 마틴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타순에서 5번에서 계속 끊어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삽을 푸고 있습니다. 네, 대삽을 푸고 있는 진짜 마틴. 그 본전 맞춰줬어도 지금 한 번은 더 이겼을 텐데. 그렇죠. 네. 지금 계속 5번에서 끊겨요. 근데 내일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것 같아요. 네, 도루 조지도 못하고 잘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딱 로스터별로 해서 이제 선수 각각 비교 나오죠. 포지션별로. 거의 다 비등비등한데 유독 포수 포지션에서만 토론토가 압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토론토가 유리하다고 봤는데 막상 시리즈 들어오니까는 너무 못해. 러셀 마틴 선수가. 심할 정도로 못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리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예. 많이 불리한 예, 상황. 많이 불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선발참에서도 보면은 에스트라 선수 또 1차전에 잘 던졌잖아요. 그렇죠. 6회 린도 선수한테 홈런 맞긴 했지만 그거 빼면은 진짜 엄청 잘 던졌잖아요. 구속도 솔직히 평상시보다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구력이 워낙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체인지업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잘 피해가면서 결국 원투패 이닝 많이 먹어줬잖아요. 내일 경기도 아마 똑같이 잘 던져주지 않을까. 또 홈이잖아요. 그렇죠. 또 홈에서 또 팬들의 내일도 동구장 뚜껑을 열고 한다고요. 어, 열고 하면 네. 또 승률이 높잖아요. 토론토가. 내일 경기는 아무래도 토론토가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이번 경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토론토에 일단은 승리를 네, 좀 토론토 예상을 승리가,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일단 뭐 토론토 승은 보고 그렇죠. 예, 있는 어쩔 수 상황입니다. 없죠. 예. 네. 이게 뭐 선발 투수 매치업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분명히 토론토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좀 그래도 좀 바꿨지 않나. 그리고 타선이 뭐 아직까지 정상적이진 않지만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론토가 좀 득점력을 올릴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다비드 님도 그렇고 네. 뚜기 향이다 님도 그렇고 저 토론토의 이 저 타선이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내일도 좀 득점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질문해 해주셨는데 주셨는데 네. 그쪽에 있는 질문. 그러니까 이게 토론토가 이기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예요. 6회 들어가기 전까지 무조건 선발 싸움 이기고 리드를 한 상태로 넘어가야 돼요. 동점도 안 돼요. 동점이면은 바로 앤드류 밀러 투입이거든요. 그러면은 밀러 나오면 거의 2인 9개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 6개 거의 저쪽에 버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커요, 경기 후반에. 아주 결정적인 사실 그렇죠.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간다면은 경기 초반에 좀 더 공략을 해서 따뜻한 물인가요? 좀 목을 좀 아무래도 목을 계속 쓰니까 좀 네. 목을 그 축이기 위해서 괜찮은데? 이거 지금 화면에 좀 아쉽게도 지금 김이 나는 모습이 지금 안 너무- 나오고 너무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뜨거운 물입니다. 참고로 뜨거운 물이에요. 오 진짜 뜨거운데 또 저희 PD님이 추천 트레인 패널 분을 위해서 특별히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을 계속 네. 해주시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두들겨서 점수를 내야 돼요. 그러한 전제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솔직히 초반에 좀 점수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경기 후반에 또 추가 득점 했잖아요. 3루타 치면서 계속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돼요. 네. 자, 뭐 뚜기향이다님이 에스트라다랑 클리블 타자 상대성 봐야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봐야죠. 좋아요. 사실 에스트라다는 클리블랜드 그쵸.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네. 피홈런이죠. 진짜. 그렇죠. 사실은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작년 시즌 전체 피안타율 현재 1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타로는 클리브랜드가 이 선수한테 점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뚜기 영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리블랜드가 지금 홈런을 생각보다 잘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 클리블랜드 공격력의 또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도루를 포함한 주루 플레이인데 네. 자, 그 점으로 좀 흔들어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에스트라다 선수 공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출루 자체가 좀 출루 힘들지 쉽던데. 않을까. 어제도 안타 2개밖에 못 쳤잖아요, 네. 클리브랜드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클리블랜드 공격이 좀 막힐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도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할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내일 정도는 차라리 아싸리 버리고 좀 로테이션 돌리면 좋을 텐데 단기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전 다 투입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나온다 해도 에스트라 선수 공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토론토는 지금 한 경기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 가면 홈에서도 2경기 치르잖아요. 여차하면은 6차전 가서 모든 걸 투입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예측에는 4승 2패가 딱 맞거든요. 저도 한 4승 2패로 생각하고 예, 있는데, 딱 이 정도가 클리브랜드 간다면 4승 2패. 네. 아무래도 뭐 시리즈 전체 승리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가져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많이 아무래도 높죠.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예. 왜냐면 뭐 토론토는 남은 경기 다 이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아까 유리한 보니까 상황인데, 2.9%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리버스 스윕에서 이길 불가능하죠, 네. 진짜. 그 정도면 사실 네.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일단 뭐 저는 사실 내일 경기가 점수가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채팅창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클리블랜드는 정말 여차하면은 하루를 쉰 이 밀러와 코디 앨런을 좀 투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솔직히 한 득점 한 점 차이라도 저 같으면 투입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잡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클리블랜드는 만약에 내일 경기를 내준다고 하면은 물론 시리즈 전체 리드는 하고 있지만 흐름을 좀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5차전을 내일 경기를 치르고 하루를 쉬고 또 6차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내일 웬만하면 투입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초반에 점수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루의 휴식이 그렇죠. 있으니까. 토론토에게 여지를 남겨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메리 선수가 초반에 조금 흔들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바로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예. 클리브랜드 불펜도 지금 좋은 모습. 물론 이 밀러와 앨런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론토 공격을 최소한 좀 막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저는 네. 비중은 생각 없다고 봐요. 음, 어차피 여기까지 온 마당에 조금 더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좀- 기회 자체가 솔직히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저스 보세요. 막 하면 2이닝 세이브 하잖아요. 막 쏟아내고 예. 있는 모습인데 근데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다시 언제 또 올지 모를 기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투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점수가 좀 적게 나지 않을까. 뭐 에스트라다 선수도 좀 호투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기준점이 또 8.5점이 잡혀 있습니다. 좀 플레이오프 치고는 높게 네, 나와요. 예. 높게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시리즈가 어쨌든 총 점수 합이 뭐 6.7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반대로 된 게 네. 오히려 내셔널리그에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네. 지금 아메리칸 리그 네.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예, 판단을 했는데 계속 내셔널리그에서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오히려 내셔널 리그에서 점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준점을 고려해 봤을 때 원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토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서 좀 저는 언더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토론토 승리만 토론토 승리까지. 언더오버는 신의 영향이잖아요. 쉽지 않죠. 예, 도전하기가 좀 네.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토론토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일단 승을 또 정리해 주셨고 저는 또 언어보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언더가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죠.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 경기로 제가 또 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화면 보면서 또 해볼까요? 네. 자, 내일 선발은 예. 유리아스 선수 그리고 이거 레키 선수. 예. 네. 어제 그란달 치수 홈런 치고 들어온 장면인데 시리즈 이제 다저스가 앞서고 있어요. 내일 선발 투수인데 뭐 포스트인 성적은 뭐 유리아스는 표본이 작긴 한데 첫 등판이었잖아요. 네. 첫 등판 치고는 20세 68일밖에 안 돼요, 이 선수. 근데 나이 어린 선수가 정말 잘해줬어요. 워싱턴 선수. 또 그렇습니다. 20살 선수가 포스트 시즌 와서 주자를 잡아낸다는 게 픽오프로. 그렇죠, 그렇죠. 배짱이 강심장. 배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에 반해 레키 선수는 지난번에 좀 고전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때 샌프란시스코 그때 타선이라면 허셔가도 고전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쳐도 좀 아쉽긴 하죠. 네, 예. 다저스는 또 홈에서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홈 승률이 좋은 예, 팀이고. 올 시즌 홈 원정 기록인데 홈에서 정말 세요. 타격도 그렇고 어제 딱 홈에 오자마자 타격이 딱 폭발해 버렸거든요. 바로. 그리고 3차전을 이긴 팀이 그 이제 7전 4선승에서 시리즈 가장률 71%로 정말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전 이긴 팀이 거의 10분의 7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컵스는 솔직히 지금 망했죠. 많이 어제 경기는 좀 힘들죠. 이겼어야 됐는데 네, 예, 많은 거 잃었어요. 어제는 좀. 그리고 어제 또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역사상 포스트 시즌에서 그 연속된 게임에서 영목표에 진 팀이 3팀밖에 안 된대요. 아, 2경기 연속 네. 셧아웃을 당한. 그 네. 컵스 포함. 그러니까 이 팀은 뭐 기록을 세워도 스케일이 달라요. 역시나 역대급 기록을 뭐 세우는. 우승은 108년씩 못하지 않나. 그렇죠. 1945년 이후로 월드 시즌 한 번도 못 올라가고 영봉표도 막 역사상 3팀밖에 없는데 그 중 한 팀이 컵스예요. 어떻게 이거? 스케일이 남다른. 예. 역시 컵스답습니다. 예.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리아스 선수가 내일 이제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신기록이에요. 역사상 가장 포스트시즌 어린 투수 선발. 그 전에 이제 1984년에 브렛 세이버하긴 선수가 20세 107일이었대요. 아. 근데 유리아스 선수가 20세 68일로 한 30일 가까이 깼네요. 40일 정도. 그렇네요. 기록을 네. 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솔직히 재경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 다저스에서는 20살 투수가 한 번 등판한 적도 있어요. 그 같은 국적의 멕시코의 투수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페르난도 발렌주에서 선수. 예. 그 선수가 있더라고. 예. 어쨌든 이제, 예. 이제 신기록이죠. 이제 그쵸. 가장 어린 나이에 그렇죠. 등판을 하게 되는. 또 이제 그 이제 레키 선수를 볼 텐데 이게 이제 레키 선수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위에 사진이 뭐냐면은 정규 시즌에서 레키 선수가 체인지업 던졌을 때 무브먼트예요. 밑에 거는 지난번 디비전 시리즈거든요. 보시면은 비교해 보면은 버티컬 무브먼트 있잖아요. 떨어지는 각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체인지업이 중요한 이유가 다저스가 좌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좌타자들은 슬라이더보다는 커브나 체인지업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떨어지면 문제가 커요. 이게 이제 다저스 선수들의 우한 투수 던지는 레키 선수가 주먹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주먹에 슬라이더긴 한데 그 다저스에서는 그래도 우한 투수라든지 슬라이더는 좀 대응이 잘 되는 편이에요. 보시면 뭐 저스틴 선수 잘 치고요. 뭐 푸이그 선수까지는 다 잘 치네요. 타격이 그러네요. 지표가 지금 높아요. 성적이 네.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체인지업에 대한 상타율인데 체인지업인 강한 타자가 이제 한 3명, 4명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내일 키포인트는 아까 첫 경기 토론토에서 러셀 마틴 선수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시 레이딕 선수랑 역시 터너 타임 어제 홈런 쳤죠. 터너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면은 내일 경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더스가 리드하고 있으면은 나올 것 같아요. 젠슨 선수가. 그렇죠. 그렇겠죠. 또 컵스가 지금 정규 시즌과 달리 여기 포스트 시즌 들어오면서 왼손 투수 만나면 진짜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방하고 있죠, 사실은. 어제 기록까지 그 왼손 투수 상대의 타율이 1하고 7렸는데 어제 리치 선수한테 거의 하나 쳤나요? 더 하나, 내려갔겠죠. 2개 정도 쳤던 그렇죠. 걸로. 더 네.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유리아 선수가 나이마 어리지 솔직히 만만한 자원 투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마이너에서 배울 게 없을 정도로 완성형 투수거든요. 지난번 구속도 막 96마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리치일처럼 5이닝 전력 투하한다는 생각으로 딱 맞고 나가면은 타자수도 이제 불펜 야구 오늘처럼 가능해요. 젠슨 선수 나온 다음에 이제 또 1이닝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어제 또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젠슨 선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불펜 싸움에서 컵스가 아무리 다 투입한다고 해도 다저스는 절대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선발 투수 싸움 봐야 되는데 레키 선수 솔직히 저번에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 다저스 만났을 때는 다저스를 거의 그때 류현진 선수하고 맞대결했었잖아요. 류현진 선수 그때 홈런 하나 맞은 거 빼고 정말 잘 던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키 선수가 무실점 하는 바람에 그때 2실점했나? 레키 선수가 정말 잘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예.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 지워지는. 무실점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무실점. 레키가 무실점이었죠. 예. 네. 1대0으로 가다가 이제 막판에 3점 맞고 완전히 경기 기울었는데 레키 선수가 다저스전에 가려고 해서는 강했어요. 근데 이 선수 나이가 먹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또, 좀 많은 예. 편이긴 합니다. 올 시즌 보여준 게 후반에 원래 이 선수가 금강불개잖아요. 유명하게
부상이 부상 잘 정말 없죠. 안 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그- 관리 잘하고. 한때 이제 토미존이나 어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매번 200이닝 먹어주면서 거의 금강불교였는데 올 시즌 좀 장고장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포스트시즌은 그래도 옛날 같은 모습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불펜에서는 그래도 컵스가 불펜이 솔직히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체프먼 이외에는 없거든요. 다저스도 마찬가지인데 다저스는 대신에 주자가 없을 때 정말 잘 던진 선수들이 많아요. 주자 나가면 못 던지긴 한데 주자 좀 나가면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주자 나가면은 정말 이 팀은 거의 실점 거의 하거든요. 근데 주자 없을 땐 잘 막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나온다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동점 내지. 그렇죠. 또 주자가 예. 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고 있지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선발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등비등하다 간다고 보면은 타격이 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도 예. 그렇고. 리조 선수가 안타 하나 치긴 했는데 그마저도 어제 9회 방망이 부러지면서 내 안타였거든요. 안타라고 볼 수도 없는 안타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컵스는 3번 타자가 자동아웃 에다가 또 에디슨 러셀 선수를 써긴 써야 돼요.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가 타격이 지금 너무 안 되거든요. 이 선수 자동아웃. 또 한 명 또 있잖아요. 제이슨 헤이워드. 그래서 이제 헤이워드 선수도 예. 지금 이제 그리고 못해주고 있는데. 그 네. 포수도 아마 내일은 콘트레라스 선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컵스가 이제 디비전 시리즈나 챔피언 시리즈에서 포수를 3명 되는 이유가 전담 포수 각각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투수마다. 레스터는 무조건 로스 선수랑만 해야 되고 핸드릭 선수는 이제 거기 누구지? 몬테로 그 선수랑만 하고 몬테로,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일 콘트레라스 선수가 나올 텐데 콘트레라스 선수가 계속 쉬다가 나오는데 얼마나 잘 치겠어요. 투수까지 치면은 구멍이 5개입니다. 컵스는 브라이언트, 파울러 이렇게 지나가면 없어요. 그에 반해 다저스는 타격 괜찮잖아요. 어제 그 컵스에 비해서 구멍이던 훨씬. 그렇죠. 네. 그란델 선수가 전 투홈런 치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든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솔직히 완전히 다저스 쪽으로 넘어갔어요. 많이 지금. 유리해. 좀 너무 가져간 많이, 건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간다면 이건 다저스를 저는 승리를 가는 게 옳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슈초 트레이님은 네. 다저스 승리를 예상해 주셨고, 저는 사실 이 경기도 일단 원로버로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더불어. 중요한 건 다저스가 내일 역배죠. 역배죠. 그렇죠. 예. 이제 선발 투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임 밸류에 따라서 좀 역배로 잡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솔직히 정력 네. 빼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크게 예. 상관이 없는 거고, 뭐 앞에서 쭉 말씀해 주셨듯이 컵스 타선은 재앙이죠. 그렇죠. 극혐입니다. 심각합니다. 예, 진짜. 정말 극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리아스 선수가 또 레퍼토리 중에 주무기가 사실 이 브레이킹 볼이죠. 특히나 또 커브 커브볼이 움직임이 잘 좋기 던지기 때문에 때문에 컵스 타자들이 커브에 약하고 그러네요. 자완에 약하고 지금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유리아스 선수는 선발로는 첫 등판이지만 분명히 자기 몫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게 가을 야구 첫 등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펜에서는 한번 그렇죠.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라이언 메리 선수가 우려되는 게 첫 등판이라는 점인데 그렇습니다. 그 유에스는 또 그 워싱턴 타전이 오죽 뜨거웠습니까 그때. 그때 항상 올라왔을 때였는데. 커쇼도 막뭐 5점씩 내려주고 내려가는 타선이었는데 2이닝을 지워버렸잖아요. 솔직히 그때 좀 그러긴 했어요. 그 진머민 선수 안타 맞고 3루 코치가 돌리는 바람에 어부지로 무실점하긴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 이 선수가. 그날 경기를 하면서 이런 큰 경기에서 이제 실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험이라.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전 조심스럽게 투구를 할 거 알아요. 뭐 쓰리볼을 먹든 말든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투구하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조심스러운, 공격적인 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 쿨로브 선수 바로 들이대다가 도날드 선수한테 홈런 맞았고 결국에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리아스는 사실 어느 정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도 솔직히 걱정은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신인 선수인데. 사실 선발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다저스가 좀 유리한 상황인데 자 레키 선수가 좀 중요하죠. 네. 레키 선수가 직전 뭐 디비전 시리즈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다저스를 상대로 통산 성적이 좋습니다. 많이 12경기 좋죠. 나와서 예. 네. 1.7로 평균 예. 자책점으로 극강의 모습. 물론 이게 최근에는 올 시즌도 붙은 적이 없었고 예. 좀 최근에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조금 의미가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이 중요한 거는 5차전에 커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뭐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다저스는. 일단은 감독이 물론- 마에다 선수를 내정은 했어요. 근데 그 감독이 너무 입장을 빨리빨리 바꾸잖아요. 그렇죠.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솔직히 커쇼가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승부를 찍고 쉬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리고 이 만약에 내일 경기를 다저스가 내준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또 5차전 커쇼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그렇죠. 점을 감안한다면은 7차전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컵스는 내일 경기 무조건 또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내일 경기 지면은 뭐 가능성이 끝났죠.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죠. 왜냐면 무조건 커쇼로 한번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점을 감안한다면은 만약 레키 선수가 좀 흔들린다면은 뭐 매든 감독의 그 특유의 끊어 막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카고 컵스의 불펜진이 생각만큼 탄탄한 모습, 그러니까 그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일단 뭐 여유 자원도 많고 일단 엔트리의 투수도 많이 등록이 돼 있고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이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잘라 먹기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다저스가 좀 유리한 상황이지만 시카고 컵스의 어떤 타선을 또 감안한다면은 이게 기준점이 7.5점인데 애매한 기준점인 점수긴 한데 그래도 컵스 타선 감안한다면은 언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경기도 원오버로 선택을 한다면은 언더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레키 선수가 조금 실점을 네. 하겠지만 이 좀 투수 교체를 해주고 컵스가 뭐 유리아스 선수 공략이 좀 힘들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한 딱 7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요 경기 저는 또 언더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모자 좀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들 뭐 괜찮으시다면 일단 모자만 좀 모자만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숨을 못 쉬겠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진짜. 아, 네. 네, 일단, 목만 네. 좀. 어우, 이거 근데 너무 여기 정말 땀띠 날 수도 있어요. 예, 네, 좀, 땀띠 날 수 있기 예. 때문에 벌칙도 좋지만 몸에 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물 먹어야 되나? 네, 관리를 좀 하고 한 모금 그래도 드시죠. 이게 또 피디님이 정성 들여서 주셨기 때문에 미지근합니다. 좀 식었군요. 그래도 좀 식었네요. 다행히 예. 다행히 좀 식었군요. 네, 아무튼 추초 트레이님은 LA 다저스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고 저는 7.5 기준 일단 언더로 일단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올려주시면 되고 제시키 알바님, 저 벌칙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벌칙 수행 중 이제 제가 어제 방송했었는데 네, 지금 땀 나고 있잖아요. 여기 땀. 진짜 여기 송글송글 맺히고 있어요. 땀이 여기. 맺히고 있네요. 네, 맺히고 있습니다. 어, 보기만 해도 따뜻하더라고. 더워요. 네. 뭐 언제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네. 미리 또 겨울을 좀 앞당겨서 트렌드 세터로 네. 또 의상을 또 입고 있는 슈트 트레이닝님이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저리그는 뭐 여러분들 물론 질문 또 올려주시겠지만 저희는 분석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또 챔피언스 리그가 사실 있습니다. 네, 있죠. 8경기가 있는데 일단 어제 손원호 분석가가 방송에 나와서 또 분석을 해드리는 게 올킬을 했습니다. 좀 사실 쉽지 않은 경기, 애매한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올킬을 하면서 좀 그 지난주 토요일에 부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펼쳐질 경기들이 뭐 이길 팀이 이기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배당이고 그렇죠. 핸디로 핸디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만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곰곰이 이게 계속 들여다봤는데, 고배당으로 갈 만한 경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한 경기 정도 있긴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짧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순서대로 A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스날과 루도 고네츠의 경기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뭐 아무래도 아스날의 승리가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거 뭐 볼 게 있나요? 그렇죠. 볼 게 예. 없습니다. 사실은 승리는 당연히 아스날 승인데 일반승은 사실 배당이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겠죠. 많이 나왔나요? 핸디 핸디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잡혀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5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지금 아스날이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윌코 선수가 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아스날이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지루 선수도 부상이고 램지 선수도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외질 선수랑 뭐 이와비 선수 그리고 산체스까지 이 선에서 워낙 빠르고 아주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윌코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주면서 아스날의 공격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수완지 경기 봤는데 진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빠르고 파괴력 있는 공격을 보여줬는데, 자, 이 루도고네츠가 뭐 전력상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팀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투자가 대대적으로 됐다고 하던데 뭐 돈으로 만들어진 팀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아. 자국 내에서 조금 이렇게 치고 네.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챔피언스리그 예. 본선은 처음이죠. 예. 네,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뭐 투자를 아무래도 하고 있고 이제 성장하는 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력에서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파리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2점 차 패배를 했었는데 해산방위대님 또 좋은 정보 올려주셨네요. 루도고네츠 연고지가 굉장히 부촌이라고. 네. 자국 내에서 좀 이렇게 좋은 좀 비싼 곳에 위치한 뭐 곳이긴 한데 투자가 잘 되는 뭐 울산현대 이런 데인가요?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좀 돈이 많이 돌고 있는 곳, 중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정이에요. 이 팀이 아스날 원정을 떠나게 됐고 아니, 솔직히 아직까지 여기 아스날 원정은 음. 바르셀로나도 가서 지는 데 아니에요. 진짜로 만만치 않죠. 네. 진짜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특히나 아스날이 최근 올 시즌을 앞두고서 좀 칼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 특히나 최근 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핸디가 마이너스 2부터 잡혀 있는데 저는 어쩌면 마이너스 2 핸디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핸디가 또 2대 0이 나와버리니까 햄무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햄무가 될 부담스럽긴 하네요. 가능성이 네.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 1승이 제일 안정적이긴 한데 조금 배당 낮더라도 그렇죠. 안정하는데 머리를 썼네. 이게 사실 핸디가 또 마이너스 2부터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루도고네츠의 수비력 특히나 이제 파리전에서 보여줬던 모습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왔고 내일 경기 역시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겠지만 아무래도 상대의 빠른 역습 특히나 이게 그 이선 침투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겠지만 네, 헨승 중에서 저는 제일 배당 대비 괜찮은 게 아스날의 마이너스 2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또 있습니다. 벵거 감독이 또 이상한 짓 하지 않겠죠? 막 뭐 돌린다든지 로테이션.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분위기를 탔는 아스날이고 파리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은 전력이 약해진 약하죠.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스날은 이 초반에 승점을 좀 빨리 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득실차도 좀 늘려가면서 이 뭐 리그까지 아무래도 이제 연계해서 좀 여유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진짜 아스날이 8강 가는 걸 보고 싶네요. 가야죠, 사실은. 네. 올 시즌은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벵거 감독이 이 마지막 해입니다. 계약 만료거든요. 이제 내년 여름이 이제 계약 만료가 되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벵거 감독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빡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마인승으로 갈 수 있는 경기 중에서 뭐 배당 대비 조금 가능성이 그래서 좀 높아 보이는 게 아스날. 간다면 이제 네. 핸디로 가야겠네요, 이거 진짜로. 예.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렇다고 루도고네츠의 플러스 3.5승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도 낫지 않을까, 배당이. 이게 예. 가능성 당연히 이게 더 높겠지만 배당이 좀 많이 낮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많이 나죠. 차라리 가려면은 마이너스 2 핸디슨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점이 좀 애매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배팅하면은 핸디 승리하면 열심히 빡세게 응원을 하지. 그렇죠. 플러스 핸디 가면 골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핸디가 하는 게 낫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예.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차라리 이제 네. 아스날이 초반에 골 넣으면서 좀 편안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햄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루도고네츠가 라인을 끌어올릴 확률이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스날 메르테사카부터 좀 수비진에 약간 뭐 공백이 있다고 할지언정 지금 루도고네츠의 공격력으로 아스날의 수비진을 뚫는 게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경기는 아스날의 마이너스 2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이제 파리랑 바젤 경기입니다. 파리랑 바젤 경기인데 자 예전에 파리라면은 이 경기 역시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갈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상대인 바젤이 예상외로 루도고네츠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승점 챙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바젤은 최소 3위를 노리기 위해서는 사실 실점을 최선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경기 역시 또 파리 원정에서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은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카바니 선수는 괜찮아요. 리그에서도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몸 상태라든지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파괴력이 떨어진 파리임을 생각한다면은 또 바질이 그래도 더 저력 있는 팀임을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이렇게 단골로 진출한 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그만큼의 저력이 있는 네. 모습이고 뭐 바젤은 또 리그 최강팀 그리고 최근에 또 리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폼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승리는 이 파리가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핸승 마이너스 1 핸승부터 잡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핸승 해봤자 한 골차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예, 높아 보여요, 저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파리 마이너스 핸승이 뭐 배당 대비 나쁘진 않는데 은근히 뭔가 조금 손이 가지 않는. 그러네요, 진짜 꺼림칙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바젤의 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쉬운 상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피지컬적으로도 상대를 괴롭힐 수 있고 지금 파리의 공격진 물론 좋은 컨디션과 폼을 회복했지만 스피드나 몸싸움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만약에 바젤이 조금 이 몸싸움 위주의 좀 거친 경기를 펼친다면은 파리가 공격을 풀어나가기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뚜기영이다님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2.5 핸디까지 잡혀 있는데 뚜기영이다님은 파리 마이너스 2.5 핸승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파리가 3골 차 이상의 승리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바델을 상대로 최근에 리그에서도 그렇게 넉넉한 점수차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파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글쎄 핸승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배당이 2.5는 네. 좀 빡세지 좀 않을까요? 빡세요 아무래도.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배당이 조금 낮지만 뭐 확률을 봤을 때 바젤의 플러스 2.5 핸승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높아 생각을 보이네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젤의 프랜승이 배당이 낮아요. 지금 1.3대로 잡혀 있는데 바젤의 수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3골 차 이상으로는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먹히더라도 한 골 넣고 따라갈 것 같아요, 왠지. 뭐 그런 부분도 네. 사실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글쎄 이제 바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가 굉장히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좀 대패를 하게 된다면은 이 남은 경기들에서 좀 희망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바젤도 어느 정도의 조금 배수진을 치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안정적인 예. 건 바젤의 플러스 2.5 핸디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님, 예, 좀 덥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조금씩 예. 땀이 나려고 해요. 지금 열기가 에어컨 올라오고 끄면은 있어서. 여기 이제 조명 때문에 좀 덥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명이 사실 풀로 켜져 있기 네.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열을 좀 내다 보니까. 벌칙 제대로 받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다 보니까 그 강제 벌칙이에요, 여기는. 저는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땀을 흘리면서 예. 방송을 하게 됐네요. 네. 자, 절대 카리스마님, 물부는 제가 아까 네. 2경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 벌칙 감사합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틀어도 되나요, 그러면 진짜로? 밖에서 사인이 뭐 나온다면은 네, 뭐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네. 지금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진짜 안 틀었나 보다,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보는 분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답답해 네, 보이시겠네. 그래서 답답해 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드님은 벗을 거면 홀딱 벗고 아니면 그냥 입고 있으라고. 홀딱 벗으면은 민폐죠. 민폐죠. 여러분들이 민폐죠. 눈을 좀 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은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눈을 감으세요. 네. 굳이 이 방송을 네. 눈으로 볼 필요는 그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A조 경기는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비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나폴리와 베식타스의 경기가 있는데, 뭐 이 경기는 뭐 저는 그냥 사실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유리한 경기긴 한데, 일단 일반승은 이 배당 1.2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탈리아 팀 이렇게 낮은 배당 받아도 저는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요. 유벤투스 말고는 뭐 요즘에 유벤투스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어제 경기도 그렇고, 네. 힘겹게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폴리 홈이긴 하지만 지금 리그에서 2연패를 당했고, 특히나 직전 이 로마와의 경기에서 좀 완패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공격력이 역시나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탈리아 클럽이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늘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잘 없었어요. 늑축구죠. 그렇죠. 거의 한 골 넣고 장구는 경기를 좀 많이 그렇죠.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경기는 펜승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베스타스가 초반 두 경기 무승부 기록했는데 생각보다 끈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나폴리의 헨슨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 햄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햄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용기 햄무 같네요. 저는 한 점 차 승부 딱. 그렇죠. 네. 한점 승부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기 때문에 햄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썩 손이 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베식타스가 미친 척하고 나온다면은 그렇죠. 나폴리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패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대 카리스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어제 정배대회였죠. 네. 그게 거의 정배였죠. 8경기 중에 6경기가 정배로 들어왔어요. 그런 날이가 네. 많이 없죠. 예. 잘 없는데 저번에 그 유로파가 한번 계속 정배하고 그렇죠. 정배대회가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 주에 2패 쓰나미 나고 막. 예. 그렇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쓰나미 그렇죠. 이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정배대회가 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 골라가야 되지 않을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네, 예.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력상 차이가 나는 팀이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이 사실 승패 자체는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핸디 접근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정비 확률은 높은데 혹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점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비조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디나모 키예프와 벤피카 경기인데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뒤에 이제 셀틱과 메넨글라드바흐 경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이 두 경기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배당 대비 좀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 디나모 키예프랑 벤피카는 승점이 특히나 승리가 좀 간절한 두 팀입니다. 이게 나폴리가 어쨌든 초반 2연승을 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베식타스까지 나머지 세 팀이 2위 대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대한 승점을 벌어둬야 되고 실점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벤피카가 원정을 떠나게 됐다는 점. 특히나 이 쉽지만 않은 디나모 원정이기 때문에 벤피카는 승점 1점을 확보하는 쪽으로 초점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디나모는 이런 경기일수록 홈이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노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디나모가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도 수비 뒷공간이 좀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에서도 승점은 많이 쌓아가고 있지만 실점이 좀 뒤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나모가 공격적으로 나오기에는 이 벤피카의 중간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또 짜임새가 있는 벤피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쉽게 섣불리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시카 알바님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클럽이고 자, 그렇다면은 디나모도 어쨌든 이 후방을 좀 든든하게 하면서 이 중원에서의 좀 우위를 점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가 저는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아니 그 공방전을 펼치면서 이런 경기가 골이 잘 안 나지 않을까요? 안 나죠. 예. 사실은 왜냐하면 두 팀 다 섣불리 공격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저득점 양상이 될 수가 있고 좀 지루한 경기 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경기 핸디를 받은 쪽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핸디가 이제 디나모 쪽으로 좀 잡혀 있는데 예. 가장 안정적인 접근은 역시 디나모의 프랜승이 되지 않을까. 물론 무승부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디나모의 프랜스가 사실 제일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혹시라도 있고 또 한 골 넣으면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좀 유리한 모습이 있는데 자, 지금
뚜기형 기자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외에는 이제 벤피카가 프렌.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정이니까 벤피카 쪽에 플러스 핸디를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 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낫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글쎄요, 이때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죠. 이게 축구 보는 그런 게 좀. 그래서 이제 해외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쪽이 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은 이제 해외 쪽은 이제 벤피카가 좀 불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픽이 좀 좋은 거잖아요. 디나모 프레임.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렇죠. 저는 사실 무승부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디나모의 프랜스 가능성이 더 좋지 않을까.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뭐 홈발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디나모 원정이 다른 팀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내일 경기가 펼쳐질 경기 중에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가 이 경기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위해서 디나모 키예프의 프랜승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항상 네. 일단 지시카 알바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다비드님이 답해 주신 것 같아요. 불리하니까. 네. 네, 불리하니까 이 토사장이 불리하니까. 그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제 봤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방송한 지 이제 40분 정도 지났어요. 네,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열을 식히고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그러면 제가 틀고 이 지퍼를 조금 내리고 조금만 좀 방송을 하도록 내릴게요. 하겠습니다. 걷는 건 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너무 더워 보이실까봐 조금 좀 저희도 이제 열을 식히면서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네. 이게 네. 지퍼만 풀어도 예.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저까지 좀 사는 모습을 사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도 이제 저는 바람을 벌칙이랑 상관없는데 원래 더위를 많이 타시는데 여기가 덥거든요, 안이. 사실 좀 땀났어. 땀- 땀이 났는데. 같이 벌칙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여러분. 네. 다행히 저도 네. 살게 되었네요. 네. 자, 아무튼 아까 네. 제시카 알바님 질문에 대한 답은 다비더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경기는 정말 음. 플러스 핸디가 듣고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선택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언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언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데 이제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선택권을 좀 좁힌 게 아닐까. 조금 더 이제 본인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너무하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핸디 싹 없애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메이저리그도 핸디를 없앴어요. 핸디가 기가 막히게 계속 플러스 핸디만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뭔가 아쉽습니다. 이런 거. 이게 본인들이 하면서 네. 이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되게 같아요. 뭐 까는 방송하기 싫지만은 음. 어느 나라 그 토토가 독점을 하면 환급률이 60%밖에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막말로 1,000만 원 베팅을 하면은 내가 내 돈 6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다는 소린데 확률적으로 손해인데. 무조건 잃는다는 소린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이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게 나라에서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불법적인 거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예. 환경을 조성한다는 예. 게 그래놓고 뭐 세금만 많이 내게 그런 국리만 하면서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뭐 같이 죽자는 건지 진짜 이게 좀 참 모르겠네요. 좀 이게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사실 예. 있죠. 이게 환급률도 그렇고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베팅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조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밝은 곳에서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 환급률이 80%만 돼도 재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0%는 이런 절반 이상이 손해잖아요. 하면서 이제 목숨을 좀 걸 수밖에 없지 마이크.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쪽에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쪽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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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C조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조 경기 첫 번째 경기 이제 셀틱과 메넨글라드바 경기인데 그 문제의 팀이네요. 그 팀. 페널티 킥. 네. 네. 주말 많은 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몰아넣은 팀이죠. 그 팀이 나오네요. 네, 메넨글라드바흐. 네. 지금 이때를 위해서 또 혹시 연습한 거 아닐까요? 어, 페널티 연습.
그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A팀이 지금 그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셀틱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메넨글라드바흐가 이제 원정인데 미다스님 머리 아프시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넨글라드바흐가 좀 경기가 꼬이게 된 게 리그에서 샬케에게 4대0 대패를 당했어. 네. 대패를 당했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직전 함부르크전이었죠. 최하위 팀이었습니다. 함부르크가 예. 승점 1점밖에 거두지 못한 함부르크에게 운이 따르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페널티킥 2개를 실축을 하면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원에서의 지배력도 떨어지는 메넨글라드바흐인데 이렇게 경기가 꼬이게 되면은 좀 슬럼프가 올 수 있고 선수들 자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메넨글라드바흐가 올 시즌 원정에서 승점을 1점도 거두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또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자 반대로 셀틱은 역시 이 팀도 많은 분들을 좀 아프게 했죠. 맨시티와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맨시티가 당연히 셀틱에게 핸슨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무려 3대3 무승부를 그 경기 기록하면서 쎄했던 게 시작과 동시에 골을 먹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맨시티가 이제 선취골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좀 뺏겼는데 어쨌든 셀틱은 이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리그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 경기를 필두로 득점력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면서 이 셀틱이 어느 정도 폼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뭐 적극적인 승부를 당연히 펼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상반되는 분위기의 두 팀인데다가 중요한 건 셀틱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홈발 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팀이죠. 홈에서 스코틀랜드 홈. 예. 그렇죠.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고 반대로 이 메넨글라드바흐는 원정에서 지금 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셀틱이 좀 많이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풍류공자님이 그 셀틱 승 절삭을 좀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해외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해외는 좀 동교로 나왔는데 저는 일단 뭐 셀틱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틱 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이 경기 좀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프랜승. 그렇죠. 프랜승이 이제 사실 1.4대 배당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배당이 좀 근데 떨어져서 배트맨에서 1.4대면 정말 높은 배당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솔직히. 스맨 치고는 그렇죠. 1.4배 정도면은 그래도 뭐 예, 괜찮은 높은 배당. 올라갈 수 있는 배당이 될 것 같은데 뭐 말씀드린 대로 셀틱 승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좀 안정적인 걸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 경기 뭐 셀틱의 프랜승과 프랜승이 제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메넨글라드바흐 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거 진짜 핸디가 애매하네요. 뭐 막 그렇게 갈 때 하면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일 수 있는 게 셀틱 쪽에 또 프랜이 붙었다라는 거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리그 차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애매한 핸디긴 하네요. 1점은. 그렇죠. 이제 뭐 예. 셀틱이 스코틀랜드 리그 최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분데스리가와의 우물한 리그 차이. 개구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넨글라드바흐가 올 시즌 출발이 좋지는 않지만 뭐 지난 시즌 중반부터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이제 그 포메이션을 바꾸면서도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메넨글라드바흐이기 때문에 조금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안정적인 게 물론 이게 또 원오버가 있으면은 당연히 오버 경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는 네, 우리는. 그냥 셀틱의 프랜승 정도로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즌 첫 경기를 말씀해드렸고 저도 아쉬워요. 원오버가 없는 게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중에서 있는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왜 없앴을까요? 그 EPL도 그렇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자기들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솔직히 야구 언어보는 진짜 맞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갑자기 달랑 넣어놓더니 그래서 메이저리그 네. 언어버를 넣으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또 네. 또 뺐잖아요. 언어버를 네. 또 빼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 손해 안 보겠다는 뜻인 거죠. 뭐 하나를 주고 하나를 뭐 이렇게 포기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욕만 나오네요. 결국 이용자들에게 조금 피를 빨아먹는 모습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미다스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뭐 사실 언어버가 없긴 한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득점은 꽤 나지 않을까.
치고받고 할 거 같네요. 네, 분명히 치고받고 할 것 같아요. 셀틱은 공격적인 전술을 당연히 취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은 메넨글라드바흐가 수비가 취약한데 메넨글라드바흐 역시 만약 선제골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은 반격을 좀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수 아래 팀이잖아요. 그렇죠. 메넨글라드바흐는 이 경기를 지면 안 돼요. 예.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좀 공격적인 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정이더라도 이기려고 나올 거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이 셀틱의 프랜싱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풍류공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 경기는 예상 라인업을 못 봤어요. 지금 다른 경기들은 좀 보고 왔었는데 아직까지 이 경기는 좀 늦게 발표가 될 걸로 예상해서 물론 다른 경기들도 예상 라인업이긴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 경기는 제가 라인업을 좀 이렇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출전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글쎄 좀 뭐 지금 뚜기양이나님은 뭐 안 나올 듯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조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경기죠. 빅매치네요. 네, 빅매치. 바르셀로나와 맨시티 경기인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어느 팀을 보실지 궁금하긴 해요.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메시가 없다면은 맨시티 쪽이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맨시티를 보겠지만 메시는 복귀를 또 했죠. 메시 먹겠어요? 네, 직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이제 MSN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됐습니다. 100%일까요? 그렇죠. 컨디션이? 직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체력적으로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하겠네요. 많이 유리하죠. 예. 뭐 지금 뚜기양이다님이 또 이 스페인 클럽한테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맨시티가 스페인 클럽에게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하고 이 스페인 원정 가서 경기를 잘 풀어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네 시절에도 그쪽 동네 가면 좀 고전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고전했던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 자체도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재미를 못 봤는데 지금 물론 이게 멤버들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르셀로나가 최근 두 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팀의 가장 핵심인 이 메시 선수가 복귀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뭐 맨시티는 뭐 데브라이너가 복귀를 했지만 직전 경기 또 뼈아픈 페널티킥 실축을 좀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맨시티 특히나 뭐 셀틱전에서도 좀 고전했었고 리그에서도 수비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오타멘티도 그렇고 뭐 오타멘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뭐 존 스톤스는 지금 이 맨시티로 와서 적응을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맨시티의 포백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 라인업에서 맨시티도 공격적으로 나올 걸로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수비력이 지금 100% 컨디션은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활약 대결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중원에서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특히나 지금 뭐 바르셀로나는 그들 축의 어떤 그 리듬감과 패싱 경기를 펼칠 수 있고 다양한 호흡을 맞췄던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반해 맨시티는 이상한 일이 많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꼬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분명히 좀 트라우마가 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3경기 연속 승이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 바르셀로나의 일반승 배당도 역시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제가 팬승은 애매해요. 맨시티라는 그렇죠. 네임 밸류 그리고 맨시티도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핸디로 접근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굳이 가신다면 그냥 바르셀로나 일반승이 좋지 않을까. 한 1.3대로 잡혀 있는데 맨시티 상대로 뭐 바르셀로나 1.3 일반승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시는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조는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D조 경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로스토프와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아틀레티코가 윈넨을 1대0 꺾었습니다. 홈에서 경기를 펼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봤어요. 이 경기를 사실 제가 봤는데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넨이 거의 공격을 제대로 되는 공격도 못 해보고. 그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거의 계속 그 차단이 그렇죠.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윈넨이 사실 양 측면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는 정말 대놓고 윈넨의 양쪽 측면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윈넨이 이제 중앙에서만 공을 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나 또 아틀레티코는 이 뭐 최후방 수비도 탄탄하지만 중원에서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상 윈넨의 공격을 차단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흐름으로 경기를 펼쳐나갔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폼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뭐 지금 뭐 윈넨도 이제 곧 올라갈 거고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계속 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리그 경기 보면 뭐 거의 압승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직전 경기에서도 7대1이었나? 그렇죠. 7대1로 그라나다를 이 대파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의 어떤 폼이라든지 공수 짜임새 밸런스를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가장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아틀레티코의 승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뚜기 형님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게 헨승은 살짝 걸리긴 해요. 헨승 가능성도 보고 있긴 한데 왜냐면은 워낙 윈넨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리그 경기에서 압도적인 거의 완벽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전력의 차도 있기 때문에 헨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 원정이에요. 러시아 원정이고 춥잖아요 또. 이제 서서히 네. 날씨가 좀 안 좋아질 상황이고 자, 이 로스토프가 이 홈 경기 아인토벤과의 난타전 끝에 2대5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로스토프가 이 챔피언스리그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지금 공격력이 좋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게 아틀레티코가 무리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왜냐하면 아틀레티코는 어쨌든 이 경기 승만 거두면 돼요. 왜냐하면 뮌헨에게 일단 1승을 거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틀레티코는 굳이 다득점을 노리면서 골 득실을 챙길 확률이 좀 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물론 이제 핸디스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금의 리스크를 좀 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뭐 러시아 원정이 좀 만만치 않다는 점. 정말 힘들죠. 그렇죠. 정말 힘들죠. 저는 기억나는 게 2년 전이었나? 맨시티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더니 러시아 원정 가서 딱 비기더라고요. 뭐 좀 그 악명 높은 원정 네. 경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러시아는 아무래도 기구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반적인 사실 분위기를 감안한다면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로스토프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시 뭐 배당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굳이 간다면은 아틀레티코의 승 정도로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이변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뭐 아틀레티코가 지진 않을 거예요. 네. 지진 않는데 분명히 대승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승은 접근이 힘들어 보이고 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승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카 알바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또 로스토프가 워낙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아인토벤의 경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팀 다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뮌헨은 뭐 쾰른에게도 무승부를 기록했고 2연속 무죠. 그렇죠.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인토벤은 3경기 연속 무승부예요. 지금 리그에서도 이 무승부를 이어가면서 두 팀 다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데 자 이제 홈으로 돌아온 뮌헨이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 뮌헨의 공격 패턴이 좀 읽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라든지 특히나 이 직전 경기들
최근 세 경기의 어떤 그 부진을 되돌아봤을 때 분명히 또 새로운 전술을 또 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이 경기를 터닝 포인트로 잡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좀 부진한 흐름을 바꿔야 되는 두 팀이기 때문에 좀 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홈에 2점을 가질 수 있는 미넨인데다가 아인토벤은 특히나 수비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이 좀 많이 연출됐습니다. 거기다가 아인토벤은 시즌 초반 아주 그 폭발적인 득점력을 뽐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무뎌진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 아무래도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넨이 저번 경기를 레반도프스키랑 다 제외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체력 비축을 예. 조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기 나온다면 또 승리는 좀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리베리 선수는 뭐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뭐 레반도프스키나 뭐 밀러 선수 그리고 로벤 로벤 선수도 선수까지 한 60분 대 빼더라고요. 네, 네. 이 경기에 관한 집중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미넨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리그는 한 경기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특히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좀 집중도를 또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은 리그는 이제 거의 마라톤이고 그렇죠. 이건 단기전 레이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쪽에 더 비중을 주는 게 높- 맞겠죠. 예. 네, 높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일단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패했어요. 예. 그러면은 위네는 나머지 경기들에서 무조건 승점을 좀 많이 쌓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 조금 더 정상적인 폼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폼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역시 위네의 승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좀 리스크는 있지만 마이앤슨까지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인토벤이 뭐 로카디아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좀 이 전력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직전 세 경기 분명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늘 아인토벤이 이 시즌 중간에 흐름에서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좀 그런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인토벤의 어떤 어떤 좋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어느 정도 이렇게 텀을 돌았을 때 공격과 수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화력이 좀 이렇게 약해진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대항전에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고 가지 못했어요. 아 근데 미넨이 정말 저는 제일 불안하긴 해요.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승패를 논하자면 당연히 미넨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자, 이 아인토벤이 독일 클럽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독일 원정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독일 원정에서 승리 거둔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뭐 승리는 특히나 뭐 두 팀 다 절실을 하겠지만 전력상 그리고 홈에 2점을 가지고 있는 위넨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넨이 사실 초반에 득점포를 좀 가동해 준다면은 위넨이 그 분위기를 사실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마이앤슨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게 미넨의 어떤 지금 공격진의 라인업이라든지 폼 자체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초반 득점력을 올려준다면은 이 좀 공세를 펼치면서 그렇게 되면은 역시 아인토벤도 이 라인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인토벤의 또 이 단점은 이 포백 라인 그리고 이 이선 커버가 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 점을 위넨이 어떤 빠른 역습으로 공략한다면은 마이앤슨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좀 있지만 미넨의 마이앤슨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새벽에 펼쳐질 챔피언스리그 8경기 뭐 조금 좀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국내 축구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대화가 네. 그런 쪽 대화더라고요. 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분석글도 뭐 손흥민 분석가도 사실 뭐 분석글이 올라와 있고 다른 분들 분석글이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같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조합하신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또 자기랑 맞는 경기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시즌은 또 이 챔피언스리그 정리는 분석을 좀 처음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참고를 하시면서 좀 자기 생각과 맞다라고 생각되는 경기를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주력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뭐 다른
여러분들 뭐 다른 질문이 없다면은 그냥 주력 정리를 하고 네. 마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좀 많은 금액을 가시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오늘은 네. 물론 어제도 쉽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긴 하고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 조금 금액을 좀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축구를 예, 차라리 이 주중 챔스나 유로파 경기를 보고 주말에 승부를 좀 거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뭐 지난 주말에는 조금 쓰나미 났었는데 이번 주말은 조금 더 예측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신다면 일단 소액으로 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뭐 그 주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혹시 뭐 말씀 전 뭐 네. 야구가 이제 2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2경기 더 주력이죠. 2경기다. 예. 그러면은 이제 토론토의 승 그리고 다저스의 승. 네. 자 추추 트레이님은 토론토와 다저스의 승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주력을 말씀드리면 일단 메이저리그는 토론토 8.5 언더, 8.5 언더 그리고 셀틱 프랜승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의 프랜승. 뭐 바젤의 헨슨까지도 보고 있는데 배당이 조금 아쉬워요. 일단 뭐 가자면은 바젤 플러스 2 헨슨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라인을 만들어 드리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 예, 바젤의 프랜승 2.5 프랜승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 다저스 7.5 언더 그리고 아틀레티코 승, 바르셀로나 승, 아스날의 마이너스 2헨승, 미넨 마이너스 1헨승은 그래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틀레티코 승은 보고 있지만 역시 또 배당 대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부주력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메이저리그 경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메이저리그랑 축구를 섞어서 뭐 한 3경기, 4경기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경기가 특히나 또 뭐, 예, 언어 뭐 메이저리그 또 언어번은 배당이 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4경기 썩 땡기지 않으신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는 그렇죠. 해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배당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핸디 접근이 핸디가 썩 손이 가는 게 또 없기 때문에 마리 핸디지 음. 점수를 맞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마앤승은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네. 부분, 좀 적절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애매해서 여러분 선택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프랜승 접근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랜승을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잘 골라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내일 펼쳐질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메이저리그 2경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또 국내 축구를 보고 계시지만 요건 제가 뭐 다시 뭐 채팅창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네, 일단 그 저는 야구 주력은 다저스랑 토론토 승리고요. 뭐 주력은 한 번 더 얘기를 뭐 네, 토론토 8.5 언더, 네. 셀틱 프랜승, 디나모 키예프 프랜승, 그리고 바젤의 프랜승 플러스 2.5승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안정적인 라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기는 그냥 부주력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배당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골라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펼쳐질 이제 축구랑 야구 해외 스포츠 경기를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내일은 또 국내 스포츠 경기가 좀 적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내일은 이제 야구도 지금 쉬고 있고 그렇죠. 배구도 없잖아요. 금요일에. 배구가 이제 내일 경기가 좀 있기는 있는데 배구가 금요일 날 있나요? 없는 걸로 아는데. 내일은 경기가 있죠. 내일이 내일은 있구나.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또 국내 경기가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방송을 저희가 또 2부 해외 스포츠만 정리해드렸는데, 자 내일 역시 네. 좀 일부 경기가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내일 2부 또 방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부만 또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고,
또 내일은 또 유로파 경기 24. 24경기, 무려 24경기예요. 맞네요. 네, 경기 아주 많이 몰려 있는데 내일 또 오늘 어제 올킬을 했던 네. 또 손흥민 분석가가 잘 준비를 하고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또 유로파 경기 가실 분들은 또 내일 와서 이 분석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내일 손흥민 분석가 개인 방송이에요. 아무런 제약 없이 편하게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방송도 또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음 드시면서도 계속 하시겠네요. 그렇죠. 얼음 드시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하면서 또 좋은 경기를 정리를 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화면을 통해서 나왔네요. 네, 지금 제가 정리해둔 경기 나가고 있는데, 자, 이 T자라고 앞에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경기가 주력 경기니까 이렇게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해서 경기를 또 짧게나마 좀 풀어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내일 경기 또 간만에 새벽에 또 경기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기 또 재밌게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내일 2부, 여러분들 내일 1부는 없습니다. 2부 저녁 7시 30분에 또 유로파 리그 분석 방송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그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칙 수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네, 그래도 이제 중간에 많이들 이제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벗었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또 방송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 또 저 그리고 이제 슈트레인님은 네.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네. 경기 분석을 통해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